그 국정원 들어가서 조사 끝나고 우리가 다 가야 할 때 다 울잖아요. 아마 그 정체성이 한쪽으로 멘탈이 나가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많이 울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하인TV 채널의 까칠한 여자 심하인입니다. 그렇게 까칠하진 않아요. 오늘은 우리 하윤 씨랑 여기가 어디냐면 해운대라는 부산입니다. 네. 제가 지금 저 내다보니까 대한민국의 국기가 사방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하윤 씨는? 북한에서는 국기 하면 국가적인 행사, 그리고 평양시 같은 경우에는 행사, 굉장히 중요한 건물 같은 데만 북한, 그 꼴보기 싫은 인공기 이렇게 톡톡톡 놓지, 개인 집들에서 공화국 깃발이라는 북한 국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뭐 명절 때나 국가적인 기념일에 개양하고 이런 문화를 사실은 저는 못 봤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처음에 우리가 국정원 이렇게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딱 그 조사 다 받고 들어가는데 태극기가 걸려 있고 중요한 단위들의,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요만한 태극기 그리고 건국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는 이 태극기가 너무 심심치 않게 너무 자주 아이들이 교과서에도 등장하고 가정집 요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국기가 다양하게 많은 걸 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문화가 좀 달라서 좀 놀랐습니다. 저는 이걸 언제 놀랐냐면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사실 한국 드라마 CD 장사를 했잖아요. 진짜 그때 그 노래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 미치지 않았나 했어요. 막 머리도 막 이상하게 색칠하고 막 꽈서 하고 바지는 더 이상하게 막 무릎팍인데 이렇게 툭 갈아진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입고 하는데 중간중간 광고가 나오는데 그때가 그게 2002년 월드컵 그 광고 영상이었나 봐요. 사람들이 얼굴에 그 태극기를 이렇게 깃발을, 이게 우리가 태극기는 나는 그 군생활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얼굴에다 이렇게 태극기를 하고 태극기를 둘러매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치마처럼 가리고 그리고 나와서 막 이렇게 응원하는 그걸 봤단 말이에요. 저는 와 저거 경찰이 안 잡아가? 저도 그거였어요. 태극기를 머리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막 띠처럼 두르고 나와서 나 난 그걸 보면서 제일 놀라웠던 부분이, 야, 저걸 어떻게 국가가 단속을 안 하지? 난 제일 저거 신기했어요. 그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국기를 조금 함부로 어그러뜨리거나 찍거나 막 이래도 이게 국가 전복제처럼 조금 좀 무섭게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이 그거를 소지하고 있거나 좀 찢으면 이거를 무슨 국가를 배신한다거나 국가를 부정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그 국기를 바라보면 자랑스럽고 북한의 인공기를 뭐 긍지 높게 생각하고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단지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게 약간 엄숙하고 무겁고 조금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두려움의 잘못 존재였어요. 건사하게 되면 그럼요. 뭐 반동되니까. 날아가는. 왜냐면 이게 우리 해령에서 언젠가 내가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우리가 한 번 선물을 우리 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넥타이 매잖아요. 우리가 넥타이를 이렇게 아예 뻣뻣한 천으로 주다가 어느 해인가 처음으로 나일론 천 줬어요. 나일론 천 줬는데 그 해 어떻게 깃발이 있잖아요. 행사하는 깃발. 이거는 나일론, 원래 북한 깃발이 아예 완전 인조천 같은 데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해 깃발도 그런 천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북한은 명절 전날 깃발 다 거리마다 개양하는데 그 깃발이 세대가 없어진 거예요. 비상이지 완전 또. 해령시가 그 명절 전날부터 비상 걸렸는데 아예 발칵발칵 집 다 뒤졌어요. 근데 못 찾았거든요. 대한민국이니까 나는 언젠가 보니까 그 바람에 날려가지고 막 깃발이 길바닥에. 그리고 제가 제일 충격이었던 게 문구방에서 네. 깃발을 판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지각색으로. 그 배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딱 깃발 있는 그 배지까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라는 게 나는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북한식 마인드로 좀 접근을 했을 때 존엄성이 있다 없다로 저는 이렇게 나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북한 입장에서는 인공기라는 것을 굉장히 존엄 높은 나라의 깃발이기 때문에 버러지 같은 북한의 일반 서민들이 함부로 개양할 수도 없고 함부로 다룰 수도 없다는 이런 의미를 두고 맞아요.
이게 없어지면 국가 전복제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엄중하게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깃발하면 함부로 다루면 어쩌면 훼손을 시켰을 경우 내 목숨이 날아간다고는 생각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 초등학교나 여기 중학교 아이들의 교실을 이렇게 가봐도 태극기가 정면에 이렇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북한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인공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많지 않았습니다. 명절밖에 없어요. 명절에 그냥 길거리에 좀 개항한 것 음. 이외에 북한의 학교에는 북한의 인공기조차도 앞에다 걸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1번 순위로 내놓고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밑바탕에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주인은 무슨 인민대중 중심의 당신들이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김일성, 김정일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학교에다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이 중요하니까 북한의 교실에는 김부자의 사진이 덜러덩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드높이고 국기만 바라봐도 눈물이 쏟아지고 이런 것이 어느 순간 늘상 우리의 마음속 가까이에서 어릴 적 자랄 적부터 태극기와 한 몸이 되고 태극기와 뭔가 같이 일심동체해서 뭔가 활동을 했던 게 한국은 굉장히 자유롭지만 북한에서는 없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전제. 두려움의 전제. 그래서 어쩌면 한국에 왔을 때 태극기를 바라보는데 저는 뭐 긍지 높게 바라봤다기보다는 약간 두려움 반, 기대감 반, 그리고 신비로움 반.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교차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에서 태극기를 봤을 때 사람들이 몰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언니가 생각하듯이 왜 저 사람들은 태극기를 함부로 할까? 함부로에다가 나는 그 초점을 맞췄어요. 맞아. 북한처럼 생각한 성스러운 거죠. 걸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우그러뜨릴 수도 있고 치마로도 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접근을 하고 태극기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실 김부자 사실은 우리가 엉덩이에 막 깔고 앉으면 죽이는 거였잖아요. 원비어 보세요. 네네, 그런 것처럼 뭔가 북한 국기도 그런 교육을 우리가 북한에서 너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식 마인드로 우리가 야 저기 태극기를 몰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반동이 아니냐? 쟤들은 잡아가서 죽이지 않나? 엄마 나라가 완전 한심하네? 요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그렇죠.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북한은 국가대표 나가게 되면 이렇게 막 인공기 이거 마크를 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원 나올 때 우리 때는 빨통을 줬단 말이에요. 이거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해서 네. 하나씩 나왔었는데 나는 진짜 우리가 특별한 전제라서 주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걸 받으면서도 아 이거 특별한 전제라서 주긴 줬는데 이걸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 잘 관리 못하게 되면 북한처럼 뭐가지 댕강 나갈 수 있겠다. 그래갖고 그거를 받긴 했는데 그게 나는 후에 알고 봤더니 대한민국은 아파트마다 그거 알죠? 그 아파트마다 창문에 네, 깃발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함께 우리의 국기를 북한은 그거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국정원 나갈 때 그 깃발 주면 어디다 들어갈 데 없으니까 선생님 이게 쭈그러뜨리면 약간 접어서 넣어도 된단 말이죠. 근데 쭈그러들까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안고 가는데 괜찮다고. 집에 캐리어에다 요란한 집에다 대로 놓으라는데 못 애들은 넣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넣어요. 그게 우리의 어쩌면 평생을 탈북하기 전까지 북한에서 우리가 살면서 마음속에 운연중에 조장한 트라우마 같은 위험의 어떤 그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가 나라의 항상. 깃발이었다는 거예요. 나라의 깃발. 그러니까 김일성의 초상화 다음에 두려운 게 깃발이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사실 강사 활동도 하고 뭐 다양한 행사에 가게 되면 꼭 깃발을 주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행사 끝나게 되면 그냥 거기다 툭툭 넣고 오더라고요. 근데 쉽게 안 되죠. 쉽게 버리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차를 바꾸면서 차 그 뒤에 거 이 차에다 옮겨야 되잖아요. 네. 엄마 나 깃발이 몇 개 나왔게? 몇 개 나왔어요? 6개가 나오는 거예요. 각양각색 요만한 거 해서 가지고 대 있는 거부터 시작해서 큰 거부터 시작해서 깃발통도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신성한 거를 어디다 버려 재활용에다 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한테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무슨 트렁크에 깃발이 이렇게 많니? 그래서 행사 때마다 왠지 내가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가했다는 거잖아. 왠지 특별한 존재 같은 여러분. 북한에서 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좀 심오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면 왜 북한은 그 깃발에 그렇게 의미를 장황하게 부여하고 정치적인 색깔을 부여해가지고 공포스럽게 만들었을까요? 그 왜 그러잖아. 그 항일혁명 선열들이 붉은 피, 그다음에 뭐 그런 막 뜻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였고 또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제가 그 뭐 칠미도인가 어디 무슨 나오는 영화인데 이렇게 잠깐 태극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태극기 하면 북한에서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 태극기를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완전히 반역죄를 그렇죠. 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국의 깃발을 원래 우리가 하나의 깃발을 썼다는 건 북한에서도 알긴 알았어요. 하나의 깃발을 쓰다가 그 북한에서 역사 배워주잖아요. 우리가 독립적인 어떤 국가를 만들면서 공화국기를 뭐 김일성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일제시대 그 전에 그러니까 45년 분단 이전에 함께 썼던 그 태극기라는 원조의 깃발이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봤더니 아 이게 그 깃발이구나. 그럼 태극기는 어쩌면 북한에서 살았던 우리의 기준에서는 북한에서 봤을 때는 궁금증의 대상이었고 첫 번째는 궁금증, 두 번째는 약간 두려웠어요. 그때는 이걸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거 굉장히 궁금했죠. 근데 저는 국정원에 들어와서 그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어떤 정체성을 굳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인공기가 아니라 인공기는 철저히 내가 버리고 온 거고 태극기 아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정말 나의 생명을 담보받고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 국정원 들어가서 조사 끝나고 우리가 다 가야 할 때 다 울잖아요. 아마 그 정체성이 한쪽으로 멘탈이 나가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많이 울었거든요.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언니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태극기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을 뭐 북한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누구나 다 일반 주민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쉽게 걸어 다가설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아무 때나 난 그게 언젠가 한번 행사 때 태극기를 목에 두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어색한 거 있죠. 쉽게. 네,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횟수가 지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태극기가 명절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벌써 아침에 벌써 탁 걸게 되더라고요. 걸면서 왜 그렇게 뿌듯하니? 뿌듯해. 그 아파트 창문 열고 그 깃발대에 딱 걸면서 아파트 축 내다보게 되면 내가 제일 먼저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진정으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뿌듯한 마음. 몇 집이 걸었는지 한번 체크도 해보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또 훨씬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고 국민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럴 맞아. 때는 왜 그렇게 뿌듯한지 모르겠어. 뿌듯해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태극기를 보면서 이렇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면서 국민성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태극기가 이제 너무 자랑스럽고 보면 볼수록 이제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마음 따뜻하게 와닿는 그런 국기가 되었습니다. 나의 집을 지켜주고 내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해주고 내 삶에 그리고 내 노후를 보장해주는 든든한 그늘 아래 대한민국이라는 이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하윤 씨랑 대한민국 국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